네,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답글 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눌러서 답글 누르면 답글을 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글 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 글에서 바로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현재 글의 답글에서 바로 아래 내려올 수 있게끔 여기다 달면 현재 글에서 또 아래 내려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할 거는 get.jsp에서 답글 눌렀을 때 답글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on클릭해서 로그인했을 때만 답글을 쓸 수 있죠. on클릭해서 location href cpass에 보드에 리플로 이동할 건데요. 답글 다는 리플로 이동할 거고 IDX를 가지고 이동할 겁니다. 해당 게시글에 답글을 달 거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에 대한 답글을 달 거라서 IDX 가지고 이동합니다. 겟 방식이죠. 자, 그럼 보드 컨트롤러로 와서 위에다가 게시글 답글 페이지 이동이에요. 첫 번째는 겟 방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고요. 리플 퍼블릭 스트링 리플 해서 해당 답글을 달고 싶은 게시글의 IDX를 받아오죠. 그리고 수정하고 답글 달고 싶은 게시글 정보를 담아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모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답글을 달고 싶은 해당 IDX랑 일치하는 게시글 가져오는 거 이거 이미 기능이 있죠. 우리 get이라는 걸 쓰면 IDX랑 일치하는 게시글 정보 가져옵니다. 우리는 답글 달고 싶은 게시글 하나 가져올 거고 걔를 모델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드 폴더에 리플 JSP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리퀘스트 매핑이 아니죠. 리퀘스트 파람입니다. 파람. 그래서 우리가 답글 페이지 이동할 건데 어떠한 게시글에 답글을 달 건지 그 하나의 게시글 정보를 가지고 모델에 담아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플 만들어야겠네요. 글쓰기 페이지하고 답글 쓰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register JSP를 컨트롤 CV에서 register JSP를 복사해서 보드에다가 붙인 다음에 리플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JSP. 게시글 쓰는 거랑 답글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레지스터, 여기 폼 태그가 레지스터가 아니라 이제 리플이라는 곳으로 이동할 거고, 포스트 방식으로, 겟 방식은 페이지 이동이니까, 리플이라는 곳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 넘길 건데, 첫 번째는, 이 위에 있는 아이디는 답글 쓴 사람의 아이디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해당 답글을 쓰고 싶은 해당 글의 번호를 우리가 여기로 받아오죠. 여기로 넣어줄 겁니다. input, type, hidden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idx value에서 vo.idx 우리 여기로 vo 정보가 보내져요. 이 페이지로 vo가 넘어오는데 그 vo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idx 정보도 있어요. 지금 보면 보드 컨트롤러에서 내가 답글을 쓸 때, 답글 클릭할 때 해당 글에 대한 idx 정보를 가지고 해당 글의 정보를 불러와서 그 vo를 모델에 저장해서 리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럼 내가 답글을 달고 싶은 그 게시글 정보도 이 리플로 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는 내가 쓰고 싶은 답글 쓰고 싶은 원글에다가 답글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idx도 넘겨줘야 됩니다. 이 리플이라는 곳에. 자, 그 다음에 제목은 내가 답글 달고 싶은 그 게시글의 제목이 나오게 할까요? 네임에다가 여기 value 부요.타이틀 타이틀 이렇게 나오게끔. 그 대신 답변은 내용이 아니라 답변은 내가 그대로 작성할 수 있게끔, 작성자는 내 로그인한 사람 작성자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목록으로 가는 것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목록해서 리셋이 아니라 버튼 온클릭 cpass 보드 리스트로 가게끔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로그인 해야지만 댓글 달 수 있습니다. 댓글 누르면 에러가 나네요. 잘못 번호가 안 넘어갔나 봐요. get에서 그냥 IDS는 지금 get.jsp에서 답글을 클릭할 때 그냥 IDX 넘기면 안 되죠. VO 안에 있는 IDX를 넘겨야 됩니다. 네, get.jsp에서 넘길 때 VO 안에 있는 IDX 넘겨주시고요. 다시 답글 하면 내가 다른 거 이해할 수 있게끔 안녕하세요에 답글 달고 싶으면 답글 누르는 순간 이 게시글 정보를 가지고 답글 JSP로 와서 내가 답글 달고 싶은 그 제목이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답글을 달고 싶었던 그 게시글 제목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까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리플 JSP에서 답글 달기 하는 순간 넘어가는 게 ID 넘어가고요. IDX 답글을 쓰고 싶은 해당 글의 번호, 내 글이 아니라 답글을 달 그 게시글의 IDX가 넘어가고 타이틀 그리고 컨텐츠 작성자까지 넘어갑니다. 그럼 보드 컨트롤러로 와서 게시글 답글 기능 한번 해볼 건데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오죠. 이제는 리플 퍼블릭 스트링 리플에서 내가 답글 달고 싶은 게시글의 번호, 작성자, 아이디 이런 거 다 보드 VO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서비스한테 리플 프로세스라고 해서 넘길 겁니다. 끝났으면 리턴해서 리다이렉트 한 다음에 보드의 리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의 리플 프로세스 기능 만들어야겠네요. 마우스 올려서 크리에이트 메소드 해주시고, 자, 답글 만들 거예요. 답글 만들기. 이제 서비스의 기능이 좀 들어갈 겁니다. 답글 기능은 서비스의 기능이 좀 필요해요. 첫 번째, 부모글에 원글이죠. 우리 댓글을 달고 싶은 그 글을 부모글이라고 합시다.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VO 안에 지금 현재 VO 안에 있는 IDX는 자기 거 VO IDX가 아니라 부모 원글의 IDX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리플 JSP에서 내가 글을 쓰고 나서 입력하게 되면 VO IDX는 기존에 있던 내가 답글 달고 싶던 그 IDX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서비스에서 보드 페어런츠 부모글 내가 답글을 쓰고 싶은 그 원글이라고 해볼게요. 얘 값을 가져와야겠죠. 매퍼 리드에서 VO.idx에서 원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원글하고 지금 보면 이거가 좀 처음 하셔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 4번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답글을 달았어. 그러면 4번 글하고
답글하고는 같은 라인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답글하고 4번 글은 같은 라인에서 보여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그룹의 보드 그룹을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얘 답글은 부모 그룹의 보드 그룹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 대신 뭐 레벨하고 시퀀스는 1씩 증가하게 될 겁니다. 같은 보드 그룹을 가져가기 위한 부모글의 그룹 번호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부모글의 그룹 번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글의 보드 그룹의 값을 답글 VO 정보에 저장해야 돼요. 부모글의 그룹을 같은 그룹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자식글도 VO.set 보드 그룹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 있어요? 페어런츠 안에 있겠죠. get 보드 그룹 값으로. 그 다음 시퀀스 순서죠. 시퀀스 순서와 레벨은 원글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답글이니까 원글보다 1이 더 높아서 다음 글이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VO.set 보드 시퀀스 얘는 부모글 get 보드 시퀀스에 플러스 1 VO.set 보드 레벨 얘도 부모글에 플러스 1 해주는 거죠. 레벨은 들여쓰기 하기 위해서 답글의 답글인지 그냥 답글인지 판별하는 정도예요. 답글에 답글하면 들여쓰기에 들여쓰기 레벨이 점점 깊어져야겠죠. 아니면 그냥 원글의 답글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맵퍼한테 리플 시퀀스 업데이트에서 페어런츠 한번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답변 입력 기능은 맵퍼한테 리플 인설트라는 기능을 보낼 겁니다. 이거는 이 기능이거든요. 두 개 기능이 필요해요. 지금 이것까지는 이해되시죠? 부모의 답글 다는 순간 부모의 글을 가져와서 1 더 더해주고 그리고 부모 시퀀스에서 1 더 더해서 넣어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답글이 하나만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달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답글이 한 3, 4개 달릴 수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글들은 새롭게 얘가 새로운 답글 다는 순간 얘가 여기서 부모글보다 1 높아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기존에 있는 값보다 또 시퀀스나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나중에 달린 지금 달린 거니까 시퀀스를 또 1씩 올려주는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그 작업들이 이거고 실제 답글은 리플 인센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올려서 크리에이트 메소드 기존 답변 게시글 숫자 올리는 기능 자, 더블 클릭 컨트롤 C에서 XML에다가 만듭시다. 셀렉트 인서트 아니죠. 수정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리플 시퀀스 업데이트 이거 오타 있네요. U를 지울게요. 리플 시퀀스 업데이트 숫자 변경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럼 매퍼에도 U 지워주도록 하고 저장 XML도 수정 U 지워주시고 매개 변수 존재하죠. 보드 타입으로 받아오네요. 파라미터 타입은 보드 위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자 업데이트 TBL 보드 set 보드 시퀀스가 기존 보드 시퀀스 1 올리는 거. 기존에 있던 답글들의 순서를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최근 답글이면 위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1씩 올려준 작업입니다. 그래서 where 보드
그룹이 다른 거 다 올려주면 안 되잖아. 자기 원글에 답글 단 것들 같은 라인들만 일씩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글 내가 달면 다른 거기에 있던 답글들은 일씩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는데 똑같은 보드 그룹끼리만 올려줘야겠죠. 다른 건 올리면 안 되겠죠. 다른 것들은 올리면 안 됩니다. 보드 그룹이 같은 것끼리. 그리고 보드 시퀀스가 부모에 있는 순서보다 높은 것들만. 부모는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 이 보드 시퀀스 여기 입력받은 부모거든요. 부모의 값보다 큰 친구들 녀석 답글들을 다 의미하는 거죠. 걔네들만 올려준다. 그 다음 인설트도 해볼까요? 마우스 올려서 자 보드 서비스에서 인설트 기능 마우스 올려서 크리에이트 메소드 이거는 답글 기능이에요. 답글 기능 답글도 게시글 작성과 비슷하네요. 컨트롤 C 자 XML로 와서 우리 이 인설트 셀렉트 키 했던 거 있죠. 이거 그대로 갖다 씁시다. 인서트 셀렉트 키 했던 거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아래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자 아이디는 그 대신 리플 인설트네요. 자 그 대신 우리는 보드 그룹은 이미 부모로부터 가져왔죠. 지금 보면 서비스에서 보드 그룹은 이미 부모 글에서 받아온 거 넣어줬습니다. 그럼 보드 그룹은 가져올 필요가 없어. 부모랑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부모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보드 그룹은 지워줍니다. IDX만 있으면 돼요. 여기도 쉼표까지 지워주시고 IDX만 이렇게 셀렉트하면 되죠. 그럼 IDX, 멤버 아이디,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보드 그룹, 그 다음 여기도 다 입력받은 거 쓸 거예요. 보드 여기 엔터 쳐서 좀 내리겠습니다. 보드 그룹 여기 영향을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보드 시퀀스 부모보다 1 올라가 있는 보드 시퀀스 그리고 레벨에 위치해 있는 보드 레벨도 넣어주는 겁니다. 삭제는 안 했으니까 1 그대로 갈게요. 저장 자 가져오는 것도 이제 어떻게 가져야 되냐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위쪽 올라와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드 그룹으로 내림차순으로 해주고 그리고 순서도 있죠. 이제 답글의 순서도 있기 때문에 보드 시퀀스를 네 오름차순으로 가장 낮은 게 가장 최근이니까 오름차순으로 가져옵니다. 시퀀스는 낮은 거일수록 최신입니다. 최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걸 일씩 계속 올려준 작업 해주고 있죠. 볼까요? 자, 답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거에 달아볼게요. 서버 리스타트 한번 하고 여기까지 했으면 답글 기능 되는지 보겠습니다. 답글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기존 글에 바로 아래 답글 달렸죠. 맨 아래나 맨 위에 쌓이는 게 아니라 기존 글에 아래 달렸습니다. 여기도 내가 답글 달면 아래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답글에서 답글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키키 네 답글이 아래로 나오게 되죠. 무조건 맨 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보드 그룹 내에서 보드 시퀀스를 가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답글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답글이라면 답글 표시를 자 리스트 JSP로 오셔서 자 리스트 JSP로 와서 여기 A 태그 여기 타이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끊어주도록 할게요. A 태그 지금 리스트 JSP입니다. 리스트 JSP에서 답글이면 좀 답글인 거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문 쓰는 거예요. C if
테스트 답 그린 걸 우리 어떻게 알죠? 그죠? 보드 레벨이 있을 겁니다. 답글들은 셀렉트 해볼게요. 지금 최신 이 두 개가 답글이거든요. 답글들은 각각의 그룹, 같은 답글을 단 그룹을 가지고 있고 시퀀스하고 레벨이 기존 글에 1 추가됐죠. 원글에 1이 추가됐어요. 첫 번째 답글이다. 그 다음 레벨 한 단계 답글이다. 답글에 답글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이거 삭제 안 했으니까 1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레벨이 1이면 레벨이 있으면 이 사람 답글이네. 레벨이 있으면 답글이다. 리스트 JSP에서 VO.board 레벨이 0보다 크다면 이게 답글이네요. 그래서 레벨 수만큼 안으로 들여쓰기 하는 방법은 포이치 써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레벨만큼 반복 돌 거예요. 그럼 레벨이 1단계면 한 번 들여쓰기. 레벨이 2면 두 번 들여쓰기가 되겠죠. 답글에 답글 하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게 좋으니까 답글에 답글 하면. 그래서 레벨만큼 반복 돌면 1이라면 한 번 반복, 2라면 두 번 들어가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begin 0부터 end VO.board 레벨까지 스텝을 일시. 답글에 따른 들여쓰기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팬 태그, 스팬 스타일 패딩 레프트 옆에 간격 좀 주겠습니다. 15픽셀. 그래서 답글이 많이 답글에 답글인 경우에는 반복문이 3번 돌고 단순 답글은 한 번 반복 돌고 두 번째 답글에 답글 단 거는 두 번 반복 돌겠죠. 안쪽으로 여백이 더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니은하고 뭐 이런 거 답글 이런 표시 달아주죠. 알리 답글이면 리가 붙어라. 저장. 네, 답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답글을 또 달면 네, 한쪽으로 더 들어가죠. 반복이 한 번 더 도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답글을 달면 또 위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답글도 순서대로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답글 기능도 한번 해봤고요. 삭제하는 거를 우리가 삭제하게 되면 실제 게시글이 그냥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게시글을 삭제하는 거는 그냥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위해서 그냥 남겨놓고 안 보이게 처리하는 게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딜리트 기능을 조금 바꿔줄 거예요. XML에서 딜리트 보면 실제 게시글이 삭제된단 말이에요. 답글이 있는데 이상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안 보이는 형식으로 해줄 겁니다. 삭제하면 뭐 삭제된 게시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딜리트 부분에 보드 매퍼 XML에서 딜리트를 하지 마시고 업데이트 할 겁니다. 업데이트. TBL 보드에서 set 뭐를 우리 보여주는 거 안 보여주는 거 여부를 보드 어베일러블이거든요. 얘를 0으로 바꿀 거예요. 뭐를 IDX가 입력받은 IDX랑 일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삭제 기능을 할 겁니다. 실제 게시글을 삭제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게시글 정보를. 자, 그래서 IDX랑 일치하는 게시글의 보여주기 속성을 0으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리스트 JSP로 와서 처리만 해주면 돼요. 리스트 JSP로 와서 무조건 지금 TD 안에서 보여주는데 무조건 이렇게 지금 내용 이 부분이죠. 내용 이 부분에서 무조건 보여주는데 조건문을 하나 더 거는 거예요. C if 테스트에서 VO.board available이 0이면 삭제된 거죠. board available이 0이면 삭제된 겁니다. 그게 아니야. C 이거 그대로 컨트롤 CV 얘가 0보다 커 1이면 삭제가 안 된 거죠.
자, 여기는 삭제된 거고 여기는 삭제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TD까지 내려서 이 A 태그 세트, 이 하나의 세트를 잘라내기,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세요. 그 내용 보여주는 거를 붙여 넣어주시고, 그 대신 여기 VO 타이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다가는 그냥 붙여넣기,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또 붙여넣기 해주시고, 삭제가 안 됐을 때 아까 복사했던 A 태그 얘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내용 얘는 그대로 보여야겠죠. 자, 그 대신 삭제된 게시글은 상세보기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삭제된 게시물은 상세보기 이 부분이 되면 안 되니까 A 태그를 지우고 여기다가 얼럿 창 띄울게요. 자바 스크립트 얼럿 삭제된 게시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PBK. 자, 지금 댓글도 잘 달릴 거예요. 이렇게 댓글 잘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삭제해 볼게요. 수정, 나만 삭제할 수 있죠. 삭제하면 이렇게 삭제된 게시글이라고 뜨고요. 누르면 경고창 잘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get.jsp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거의 다 됐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A 태그, 버튼에 온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속성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페이지 마지막 이동하는 걸 링크 처리 응용하는 걸 한번 해보고 끝낼 건데요. 지금 보면 버튼에 온 클릭 속성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값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뭐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링크가 노출이 돼요, 사실. 여기 눌러보면, 답글은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처리하고, 수정은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는구나. 이런 노출도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직접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해볼 거는 하나의 함수로 간결하게 처리하는 방법. 이건 실제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얘네를 직접 로케이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함수로 처리하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get.jsp로 와서 첫 번째 이 버튼을 하나의 함수로 처리할 건데, 첫 번째 하는 건 폼 태그, 테이블 태그 안에다가 폼 태그 넣는 거예요, 폼 태그. get.jsp입니다. get.jsp. 테이블 태그 안에 폼 태그 하나를 넣어서 id 주도록 할게요, id. frm. 메소드는 get방식. 액션은 비워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네 두 개를 클릭할 때마다 뭘 클릭하냐에 따라서, 여기를 클릭할 때 뭘 클릭하냐에 따라서 폼 태그를 다르게 작동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버튼을 어떤 걸 클릭했냐에 따라서 폼 태그를 다르게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input 타입에 hidden name idx. 왜냐하면 idx를 넣어준 이유가 둘 다 idx를 넘기잖아요. 그죠? 뭘 클릭하든 idx가 넘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 idx에 넣어주자고요. 미리 여기서 처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value는 vo.idx. 자, 그래서 여기 온클릭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답글 수정에 온클릭을 그냥 지워주세요. not empty 이 부분이에요. 이 disable이 아니라 여길 클릭했을 때 우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버튼에다가 인식표 같은 이름표를 붙여줄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어요. 데이터 btn, 리플. 이 데이터하고 하이픈 뒤에 이 값은 뭘로 주시든 상관없어요. ABC, 데이터, AAA 이렇게 줘도 되고요. btn 내가 주고 싶은 이름 주는 겁니다. 데이터 btn이라는 이름을. 데이터 btn 똑같이 하는데 얘네 이름의 값을 modify라고 할게요. 자, 리스트도 마찬가지. 여기도 온클릭이 아니라 데이터 btn을 리스트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로 와서 여기 자바스크립트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온클릭이 다 사라졌고 그 대신 데이터 btn이라는 이름으로 리플, 모디파이, 리스트라는 이름이 추가됐어요. 그럼 내가 링크를 볼 수도 없고요. 외부에서 링크를 봐서 이동할 수도 없고 데이터도 보호가 되고 그 다음 하나의 함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뭘 클릭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걸 클릭했는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폼 태그의 액션 값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IDX도 마찬가지로 잘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 스크립트 도큐먼트 .ready 펑션. 자,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 태그를 눌렀을 때 on 클릭을 감지하는 이벤트 여기다가 해당 요소를 넣어줍니다. 클릭을 당한 객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폼 태그를 가져올 거예요. 폼 태그 객체를 가져올 겁니다. 폼 데이터에서 이 폼 태그를 조절할 거니까 이 녀석을 가져와야겠죠. 샵 에팔렘. 자, 그 다음 버튼도 가져올 겁니다. 버튼, 클릭을 한 버튼 가져올 거예요. 디스 하면 가져올 수 있죠. 해당 요소를 dis.data 해당 버튼의 btn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클릭을 했을 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한 버튼의 데이터 이 btn 값을 가져오겠다. 이 btn 값을 가져오겠다. 그럼 뭘 눌렀는지에 따라서 이 값이 다르게 오겠죠. 조건문 쓰는 거예요. if btn이 리플일 때 else if btn이 modify일 때 else if btn이 list일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지금으로서는. 자, 리플일 때는 우리 어디로 이동하게끔 하면 돼요? 우리 이 폼 태그의 속성 중에서 액션 값을 어디로 바꿔주면 돼요? 아까 썼던 거 온클릭 안에 썼던 거 그대로 쓰면 돼요. cpass의 보드의 리플로. 자, 모디파이일 때는 모디파이로 가면 되죠. 자, 리스트로 갈 때는 지금 폼 태그 안에 보면 IDX 있는데 얘 필요 없죠? 리스트로 갈 때는 IDX 담겨서 갈 필요 없잖아. 폼 데이터 find 찾겠다. 누구를? 샵 IDX 찾아서 이 IDX 아이디가 없네요. 아이디도 줍시다. 아이디가 IDX 찾아서 IDX 이 폼 태그 안에 있는 IDX를 찾아서 리무브 시키고요. 삭제 안 해도 되는데 저 삭제 안 하면 그 링크 옆에 IDX get 쿼리 방식으로 뜰 거라서 그거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지운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다 끝났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액션 값 정리하는 게 끝났으면 폼 데이터의 서브밋을 작동시키면 되겠죠. 자, 저장했으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류가 있나 보네. 71번째. DIX가 아니죠. 오타네요. IDX. 조심해 주시고요. 폼 태그 IDX. 자, 그러면 수정, 목록 가는 거 다 잘 됩니다. 답글 다는 거. 예전에는 온클릭으로 다 이동했다면, 깔끔하게 다 정리됐죠. 온클릭이 다 사라졌잖아. 복잡한 그 문장들이 다 글씨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ID 값 같이 데이터 btn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은 뭘로 하든 상관없다 했어요. 각각의 값을 주고 클릭했을 때
해당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 태그를 수정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폼 태그 안에 액션을 수정해서 서브밋으로 작동하는 거다. 자, 그럼 어디도 해볼 수가 있어요? Modify JSP. Modify JSP에서도 onClick 이렇게 있고요. Ripple JSP에서도 onClick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차시는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시간이 엄청 길었는데, 왜냐면 여태까지 배웠던 게시판 기능 플러스 답글 다는 것까지, 지금 보면 답글 다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막상 뭐 엄청 어려운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추가적인 기능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답글 기능까지 잘 달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답글도 잘 달리게 되죠. 상세 보기도 잘 되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네, 이번 차시는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 차시로 넘어갈 때는 이제 다음 차시부터는 여기 있는 기능에다가 이제 추가로 페이징 기능, 게시글이 많아지면 페이지를 조금 나눠서 보는 드디어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도 이제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실행해서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